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0년 7월 고3 모의고사에 출제된 고전소설을 해설해 주겠습니다. 기막공전이라는 소설입니다. 수험생들한테는 좀 낯선 소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고전소설을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어휘를 좀 알고 있거나 인물 파악의 능력이 있으면 문제를 푸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그 소설은 여러분들 갈등문학입니다. 이건 꼭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갈등의 원인을 찾으면 소설 전체 주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설의 구성의 3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소설을 읽을 땐 여러분들 인물과 사건과 배경을 중심으로 읽는 게 맞는 겁니다. 특히 고전소설에서는 여러분들 인물 파악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문학은 다 구체적으로 쓰여 있으니까 소설도 구체적인 장면들을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읽으면서 요약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이 요약을 다 종합해서 과연 이 소설에서 핵심 내용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해서 문제를 접근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그 동영상으로 모의고사를 해설하면서 늘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글은 여러분들 핵심 내용, 중심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학생들 중에는 이제 세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도 여러분들 혹시나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은 세부 내용을 종합해서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 기막공전도 여러분들 처음에 보면 김학공이란 인물의 신분이 드러나서 결국 가족들이 걱정을 하게 되고 김학공이 위기에 빠지고 아내로 인해서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그 다음에 벼슬을 하고 돌아와서 복수를 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의 내용을 이해하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읽었던 세부적인 내용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면 되는데 안 떠오르면 지문에 가서 비교해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 지문을 요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이때 학공이 모친 슬하를 떠난 지 10년이 됐습니다. 기막공전이니까 당연히 학공이 주인공이겠죠. 그리고 이제 어머님의 곁을 떠난 지 10년이 됐다. 노비 전담 문서를 매양 의복 속에 넣어 남이 몰라보게 하였더니 그 문서를 신부가 알까 염려하여, 오늘 신부가 등장하는 거 보면 김학공이가 지금 결혼을 하는 거죠. 근데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결혼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그윽한 곳에 감추고 뭐를? 노비 전담 문서를 그윽한 곳에 감추고 종종 가서 보더니 동지가 마침 그것을 보고 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동지는 여러분들 소설을 읽다 보면 김학공의 뭐다? 장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거기다 무엇을 두고 저리 자주 보는가? 요거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인물이 혼잣말이죠. 독백입니다. 하고 즉시가 보니까 전대 두루마리 뭉치가 있답니다. 알았죠? 그래서 가지고 저의 방에, 저는 누구죠? 동지죠. 장입니다. 저의 방에 들어가 떼어보며 하였으되, 보니 하였으되 강주 홍천부 북면에 사는 김낭청의 아들 학공이라 하였거늘 동지가 놀라서 말하기를, 이런 뜻입니다. 그럼 왜 놀랐을까요? 뭔가 문제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 이 전대 두루마리의 뭉치가 결국 김학공이의 신분이 드러나는 계기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 갈등의 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어떻게 보면 김학공이는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자기의 신분을 숨긴 상태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장인이 결국 김학공이의 신분, 실체를 알고 나서 놀랐답니다. 왜 놀랐냐 이게? 왜 대경했냐? 크게 놀랐냐? 이유는 얘 때문입니다. 그죠? 얘 때문입니다. 알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전일 들으니까, 전일 들은 겁니다. 들으니 김낭청댁 종들이 낭청이 죽은 후에, 즉 학공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집에 가장이 없는 것을 보고 나쁜 마음을 먹어서 여러 놈들이 그 집을 탈취하여 가지고 와서 여기서 사는지라. 여기는 여러분 이 소설 전체를 읽어보면 계도섬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야로 들으니 그놈들이 말하기를 그 아들 학공이를 잡아 죽여 후환을 없이 하자는 말을 들었어요. 장인이. 그러니까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죠. 야, 이거 큰일 났다. 학공이 이런 인물이었다. 라는 건 결국 이제 장인이 고민이 생긴 거죠. 됐죠? 그래서 결국 얘가 갈등의 계기면서 학공의 신분이 드러나는 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 장인은 하고 살펴보니 또 한 봉이 있건을 자세히 보니 거기에 노비 전단 문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지가 놀라서 별선을 보내요. 별선이 누구겠어요? 이제 별선은 이제 학공의 신부입니다. 너희들을 보지 못하면 눈이 깜깜하더니 이제 참혹한 일이 어디 있으리요. 전후곡절을 말하니 별선이 크게 놀라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그러니까 낭루, 배경 이런 기본적인 단어들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이 만일 누선되면 낭군은 목숨을 잃을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종놈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 일을 어찌하면 좋으리까? 부처는 이 말을 경솔히 누설치 마옵소서 하고 부탁을 하죠. 됐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결국 첫 번째 중심 내용이라고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중심 내용은 결국 학공의 뭐가 드러난 거죠? 신분이 드러남. 이게 이제 중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소설도 여러분들이 중심 내용을 가지고 요약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 중심 내용들을 요약해서 전체의 구조와 핵심 내용을 파악할 줄 알면 됩니다. 그 밑에 이제 이때 학공의 나이는 18세고 별선의 나이는 16세다. 아우 좋은 때네요. 부부가 즐거움이 일어나서 주야로 즐기더니 이제 결혼한 겁니다. 하루는 별선이 낭군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낭군은 본디 어디 살아 계시며 부영은 누구십니까? 라고. 아버지와 형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모르는 척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런 걸 시치미떼기라고 하죠. 이미 누구는? 별선은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공의 신분을. 됐죠? 이건 이제 모르는 척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때 학공이 당연히 여러분 자기는 말한 적이 없는데 아니 자기의 와이프가 자기에 대해서 신분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깜짝 놀라겠죠. 그래서 학공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조실 부모한 고로 알지 못합니다. 일찍 부모를 여의어서 알지 못하노라. 이때 별선이 또 문왈 낭군이 홍천 북면촌에 사시던 김낭청의 자제가 아닙니까? 학공이 얼굴이 변해서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런 뜻입니다. 변색 얼굴이 변하다. 이 말이요? 이 말인고? 당신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된 거죠. 그죠? 별선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첩에 감추지 마세요. 하고 저의 부친이 하시던 말씀을 자세히 말할 즈음에 그 모 홍씨가 딸의 방으로 놀러왔다가 창밖에 들으니 여차여차한다. 이 여차여차란 말은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서술의 내용을 생략한 겁니다. 이게 결국 이미 앞부분이나 뒷부분에서 전개될 내용들을 고전소설에서는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여러분들 뭐가 될 수 있다? 요게 될 수 있습니다. 서술자가 개입해서 내용을 생략하는 겁니다. 이것도 서술자 개입의 근거입니다. 이 말을 듣고 놀라 천방지방 달려와 호흡을 통하지 못하다가 동지에게 말하기를 자기 이제 남편한테 쪼름 쫓아서 우리 사이가 아니 김학공이었어요. 김남청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깜짝 놀랬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 여아의 방에 갔다가 들으니 저희 내외하는 말이 사위가 홍천부 북면에 살던 김낭청의 아들이라니 수상하더이다. 동지가 크게 꾸짖어 말하기를 어디서 부당한 말을 듣고 옮기는가. 별선이 말하기를 너의 모친이 아니 마침 내 방에 갔다가 너희들이 여차여차 요거는 대화를 생략한 겁니다. 알았죠? 이것도 서술자 개입이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차여차 하는 말을 듣고 와서 나에게 이르니 어찌된 말이니? 하고 별선이 듣고 통곡하여 망극하여 말하기를 저희 목숨은 부모님께 달렸습니다. 불초한 자식을 보아 제발 각별히 조심해 주세요. 이때 학공이 이 말을 듣고 또 들어와서 장인한테 엎드려 말하기를 복망 이런 뜻은 바라옵건대 이런 뜻입니다. 바라옵건대 빈부께서는 장인께서는 널리 생각하셔서 이 말을 누설치 마세요. 만일 이 말이 누설되면 불쌍한 인생이 살기 어렵사오니 깊이 통촉해 주옵소서. 당부를 하는 거죠. 제발 이 말 누설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 불쌍한 인생이 위태로워집니다.
이때 동지가 학공이의 손을 잡고 위로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당부, 요거는 뭐 위로, 이렇게. 아니 장부가 아니로다. 아니 대장부가 이런 일로 두려워하리요. 내 어찌 이 말을 누설하리요. 조금도 염려 마세요. 장인이 이제 서희한테 한 말입니다. 이때 학공이 수심을 돌고 방으로 돌아왔는데 수삼사기 지나서, 이건 계월입니다. 수삼개월이 되도록 아무 일이 없이 평온하게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홍씨가, 이 홍씨가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갈등을 모시키는 인물이라고 보셔요. 고조시키는 인물이다. 즉 학공을 더 위태롭게 하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모입니다. 알았죠? 술이 취해서 먹고 친구들한테 이 말을 하였더니 차차 옮겨 한 사람이 알고 두 사람이 알았다. 촌중 마을이 소문이 자자하다. 이때 의논이 분분하여 죽일 묘책을 의논하니 누가 이러겠어요? 누가? 김학공의 종놈들이 이러겠죠. 그죠? 그래서 뒤에 가로를 묶고 뭐라고 돼 있어요? 학공이 어찌 살기를 바라리요. 이것도 이제 무슨 개입이다? 서술자 개입이다. 이 서술자 개입은 여러분들 원래 전지적 작가 시점이 원래 서술자가 작가고 작품 밖에서 서술하는데 이렇게 작품의 안에 들어와서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을 이렇게 서술하면 서술자 개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런 개념들은 여러분 알고 있어야죠. 고전 소설에 많이 나타나니까. 여기까지 내용 보면 결국 학공의 신분이 드러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홍씨라는 장모 때문에 결국 학공이 뭐에 빠지는? 위태로움에 빠지는 장면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줄 알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 읽고 나면 머릿속에 남는 건 요것만 남으면 돼요. 학공의 신분이 드러났어. 그래서 위태로워졌어. 요 정도 내용을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중심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요약해서 그걸 정리할 줄 알아요. 그래야지 글 전체의 구조가 보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중략 부분 줄거리 학공은 별선의 희생으로 별선이 희생돼요. 원래는 이제 별선이 종들한테 잡히고 학공은 도망가고 별선은 죽어서 수장당합니다. 물속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별선의 희생으로 계도섬, 이건 공간적 배경이겠죠. 지금까지 벌어진 계도섬을 탈출한 후 아버지의 친구인 황승상의 양자가 되어 과거에 급제하고 자사가 되어 계도섬으로 돌아옵니다. 이 자사는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뭐 시장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결국은 이제 중략 부분을 보면 위기에 빠졌던 학공이 결국 아버지의 친구를 찾아가서 양자가 되고 과거에 급제하고 자사가 됐다는 건 입신양명한 겁니다. 일단 성공해서 벼슬을 했어요. 그럼 그 뒷부분은 뭐겠습니까? 복수. 이게 다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요약할 줄만 알면 이 소설의 구조나 핵심 내용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연습을 좀 많이 하라는 겁니다, 선생님은. 그 다음에 자사가 들으면, 이 자사가 누구겠어요, 이제? 학공이죠. 좌우산천을 바라본다. 어디에? 들어가며 좌우산천을 바라본다. 계도섬에 도착한 겁니다. 자사가 돼서 산도 옛날 보던 산이요, 물도 옛날 보던 물이고, 수목도 옛날 보던 수목이라. 됐죠? 슬프다. 요거예요. 슬프다. 옛일을 생각하니 슬픔이 측량하지 못할러라. 여기까지도 여러분들 뭐라고 보시면 되죠? 서술자 개입이다. 작가 개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사가 감세, 관리입니다. 관리에게 불러 말하기를 내 이 섬을 구경코자 왔다. 거짓말이지요. 이 글은 여러분 약간 거짓말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결국 섬을 구경하고자 왔다. 이것도 다 시침이 되고 모르는 척. 됐죠? 거짓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도 학공은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게 드러난 거고 지금 이제 벼슬을 하고 섬에 다시 돌아와서 자기의 신분을 숨기는 꼭 춘향전의 암행어사 구조하고 좀 유사합니다. 됐죠? 그래서 결국 섬은 절승지요 아름다운 곳이고 또한 패하지 못할 섬이다. 이건 폐쇄하기 좀 어려운 섬이다. 너무 아름답다. 그러하나 사람이 적으니 온갖 구실과 세를 탕감하여서 백성이 모여 살도록 나라의 장계를 하겠다. 장계는 임금한테 올리는 보고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들 알라. 거짓말하는 거죠.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왜?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곳의 백성들이 분부를 듣고 여짜오되 태산 같은 덕택으로 안적 편안히 지내게 해 주소서. 자사가 말하기를 너희들은 하나도 떠나지 말고 여기 있어. 됐죠? 편안히 있어. 다 이제 여러분들 이건 뭘 하기 위한 과정들이 복수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가에 나와 배를 타고 떠나니까 그놈들이 모두 두 손을 모아 빌더라. 자사가 원수 갚을 비계를 얻었으니 어찌 즐겁지 않겠느냐. 요거는 이제 자사, 학공의 생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각. 그리고 육지에 다다르니까 군마와 큰 배들이 기다리고 있더라. 자사가 그래서 기뻐서 즉시 이 뜻을 천자에게 아뢰고 황승상과 임감사에게 편지를 보내고 도로 돌아와서 섬으로 들어가더라. 이제 군인들과 함께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가요. 뭐 하기 위해서? 응징을 하기 위해서. 이때 그놈들이 누구겠어요? 종놈들이죠. 자사의 말씀을 고지 듣고 양양자득 의양양하여서 뽐내더니 자사 다시 들어오신다 하거늘 더욱 기뻐서 강머리에 나와 맞이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섬이 잘 살게 됐네 라고 이제 뽐내고 있다가 결국 이제 자사가 오니까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인사로 갔어요. 자사가 들어갈 때 군졸들 더러 분부하여 말하기를 내가 이 섬을 포상하고자 하여 뜻을 나라에 아뢰었다. 그 교지에 임금이 내린 명령입니다. 알았죠? 교지에 다시 들어가 백성을 편안하게 하라 라고 하시기로 내가 다시 왔다. 특별히 별로란 말은 여기서 특별히란 뜻입니다. 특별히 분부할 말이 있으니 너희는 어린 아이 할 것 없이 하나도 빠지지 말고 일제히 대령하여 내 영을 들어라. 이제 섬에 있는 백성들을 이제 한 곳에 다 모으는 겁니다. 왜? 복수하기 위해서. 이놈들이 모두 기뻐서 남녀노소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다 모였는지라. 자사가 장대에 높이 올라서 포를 쓰고 백기를 휘두르니 이건 뭐 신호겠죠. 이제 데리고 온 군사들에게 보내는 신호 됐죠. 그랬더니 억만 군병이 일시에 응답하고 둘러싸. 근데 결국 여기 마을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여기 이제 군인들이 이렇게 둘러싸는 거죠. 마을 사람들 다 모아놓고 됐죠. 그랬더니 기치 창검과 깃발과 창과 검이 일호를 희롱하고 고각과 함성은 북과 피리와 함성이 천지에 진동한다. 여기까지 표현은 여러분 이건 비현실적이라고 안 하고 이런 건 과장적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사가 그제야 완환이 나오면서 모인 중에 분부하여 말하기를 야 다른 마을에서 여기 이사 온 백성들은 좌쪽으로 가. 좌편으로 가라. 이제 벌을 줄 놈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이제 구별하지. 그 다음 별선의 아비대회도 좌편으로 가라. 영을 내리시니 그 남은 수를 살펴보니 부지기수다. 더럽게 많아요. 그래서 자사가 호통하여 말하기를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영화로 얘기하면 가장 이제 통쾌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대부분 결국은 원한을 가진 사람이 복수할 때 이제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읽을 때 쾌감을 느낍니다. 너희들 나를 모르니? 나는 강종총구 북면에 살던 김당천의 아들 학공이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섬의 종놈들은 이제 놀라겠죠. 너희는 무슨 원수로 나의 부모 동생을 다 죽이고자 하고 나도 마저 죽이려 하더니 애매한 별선이 내 와이프만 죽인 것을 아니? 내 이제 부모 동생 별선의 원수를 갚고자 하여 들어왔다. 너희 내 손에 죽었다 임마. 됐죠? 그놈들이 이 말을 들으니 대경실색하여 놀라서 아니 떠는 놈이 없더라. 여기부터가 여러분들 결국 함정에 든 범이요 비유죠. 그물에 든 고기다. 누가? 종놈들이 어찌 도망가기를 바라리요. 됐죠? 그래서 결국 속절없이 학공의 손에 하루아침에 한몰 하나니라. 이것도 무슨 개입이라고 보면 돼요. 서술자 개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서술자 개입이 여러분 어떤 표현 방법인지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작가가 작품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갈등은 해소됐다, 해소되잖아. 해소됐다. 그럼 네 번째 장면은 결국 학공이 입신양면, 벼슬을 얻고 결국 원수를 갚는, 즉 자기의 원수를 복수하는 장면이 다구나. 그럼 결국 이 글에서 갈등은 누구하고 누구의 갈등이다? 학공과 결국 종놈들의 갈등이다. 갈등은 왜 생겼냐? 바로 이 종놈들 때문이다. 이 종놈들이 뭐 하고 싶어서? 결국 신분 상승하고 싶어서 결국 갈등이 만들어졌구나. 뭐 이렇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면 싹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혹 이제 풀다가 세부 내용 중에 기억이 안 나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 본문에 가서 다시 비교해서 풀면 됩니다. 춘향전의 뒷부분하고 상당히 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학공은 여러분들 결혼할 때도 신분을 숨겼고 그 다음에 복수를 할 때도 자기의 실체를 숨긴 다음에 복수를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럼 이제 25번 문제는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동지, 장인은 학공이 지닌 두루마리 뭉치를 통해서 김낭청 종들이 학공의 집을 탈취하고 섬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김낭청의 종들이 학공의 집을 탈취하고 섬에 들어와 살고 있으면 들어서 한 거고, 오케이? 이 두루마리 뭉치를 통해서는 뭘 한 거죠? 김낭청의 아들 학공의 신분을 알게 된 거죠. 그럼 이건 분명히 틀렸다. 이렇게 이제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혹시나 글을 빨리 읽으면 혹시 문제를 틀리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해서 빨리 읽지 못하고 아주 지문을 천천히 읽는 학생들이 있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시험이라는 조건에 맞지 않는 읽기입니다. 여러분 빨리 읽고 쉬운 거 해결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것들은 내가 지문을 비교해서 푸는 연습들, 이게 바로 실전 연습입니다. 이런 걸 해야지 여러분들 멘탈을 키울 수 있습니다. 나머지 건 여러분 학공이 김낭청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별서는 동지를 통해서, 홍씨는 학공 내외를 통해서 알게 되고, 학공은 자신이 계도섬에 온 목적을 감추지요. 그리고 감색에게 관리에게 계도섬을 구경하러 왔다고 거짓말합니다. 계도섬 사람들은 자사가 학공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지요. 그리고 결국 학공이 육지로 배를 타고 떠날 때 두 손 모아 빕니다. 고맙다고. 그 다음에 학공은 계도섬의 백성들을 모두 모이게 한 후 무고한 백성들을 좌편에 앉게 해서 그들의 희생당하지 않도록 합니다. 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번 문제는 A하고 B의 적절한 걸 찾는 건데요. 이건 여러분 뭐 바로 답을 찾아도 되고요. 비교를 해볼까요?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다. 들은 이야기를 떠올린다면 이거는 어느 정도 말이 되죠. 현재 상황을 언급하면 상대방을 걱정하고 있다. 이건 틀렸죠, 그죠? 상대방을 걱정하는 건 아닙니다. A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게 아니고요. 알았죠? 자신이 전해들은 이야기를 요약 전달하고 있다. 요건 둘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A가 전해들은 얘기고 B가 직접 경험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는 자책하는 독백을, 이건 말이 안 되죠, 그죠? B는 타인을 원망하는 건 좋은데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한다는 건 틀린 겁니다. A는 인물이 처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학공이 처한 상황입니다. 학공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B는 상대방을 질책하는 물음으로 돼 있죠. 그죠? 답은 그래서 4번이 답이다. A는 앞으로 닥칠 고난을 암시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B는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건 틀렸죠. 그죠? 그럼 답은 4번이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됐죠? 고전소설 중에서 이 7월달 모의고사의 고전소설은 좀 난이도가 쉬운 편이었습니다. 근데 이 정도의 난이도의 소설 말고 진짜 어려운 소설들이 나오면 이제 학생들은 이제 인물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상황 이해도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연계교재에 있는 고전 소설을 여러분들이 좀 읽고 이해해서 문제를 풀고 또 나중에 시험 볼 때마다 한번 복습을 하는 형태의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능 시험에서 고전 소설은 그리 어려운 파트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27번 보기를 참고하세요. 됐죠? 보기에 보면 여러분 이 작품은 반란을 일으키는 노비와 주인 사이의 갈등이다. 갈등 구조 알겠죠? 그죠? 갈등의 원인은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그죠? 조선후기 절대적이라고 여겼던 신분제가 동요되고 해체되는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하층민의 신분 상승 욕구와 봉건적인 질서를 수호하려는 양반층의 의지가 드러났다. 갈등 구조 알겠죠? 그죠? 이게 결국 갈등의 원인은 다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얘가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 갈등은 이렇게, 2차 갈등은 이렇게, 3차 갈등은 이렇게, 복수. 오케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소설은 갈등 문학입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더라도 갈등을 보고 이 갈등이 왜 생겼을까 한번 이제 고민해 보면 이 작품의 작가가 또는 영화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구나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소설은 갈등이 이렇게 나올 때도 있지만 인물 중심으로만 나올 때도 있고, 알았죠? 어떤 소설은 또 배경을 중심으로 쓰여진 소설도 있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이
갈등입니다, 소설은. 그래서 일본의 김낭청댁 종들이 얘네들이 결국 이제 갈등의 원인이고 주인 댁 가장이 없는 상황을 기회로 학공을 죽이려고 하고 재산을 탈취한 것은 종놈들이 주인과 노비의 관계를 절대적이라고 여기지 않죠. 그래, 한번 우리 바꿔보자. 뭐. 그래서 이 종놈들이 바로 신분 상승의 욕구가 있는 놈들이죠. 김낭청댁들이 학공의 정체를 알게 된 후 됐죠. 종들이 죽일 계책을 인원하는 것은 학공의 존재가 자신들의 신분상의 위협이 되기 때문이죠. 학공이 알면 자기들이 노비라는 게 다 퍼질 거니까 학공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갈등의 원인은 다 여기에 있다. 그 다음에 학공이 개도섬 전세를 탕감하여 백성들 모여 살도록 나라에 요청하여 말한 것은 봉건적인 질서를 깨뜨리려는 학공이 봉건적인 질서를 깨뜨리는 인물은 아니고 봉건적인 질서를 유지하려는 양반층의 의지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봐야죠. 여러분, 봉건적인 질서를 깨뜨리는 인물은 얘네들이라고 보시죠. 그래서 이게 틀렸다. 답은 그래서 3번이다. 개도섬을 탈출했던 학공이 자사가 되어 권력을 얻게 된 것은 김낭청댁 종들과 학공 사이의 갈등 관계를 반전시켜버리죠.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결국 반전의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도섬에 돌아온 학공이 노비를 일조에 함몰한 것은 개인적으로는 복수면서 동시에 신분 질서를 회복하려는 양반층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 답은 3번이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이번 7월 달에 이 김학공전은 좀 쉬운 소설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뭐 읽고 해결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을 겁니다. 혹 근데 고전 소설이 자신이 없는 학생들은 선생님 오늘 설명하는 걸 좀 듣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문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을 어느 정도 머릿속에 남기고 다 읽고 나면 결국 중심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글의 구조와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연습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능 시험 때도 당황하지 않고 고전 소설을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 실전 읽기 연습을 해서 멘탈을 키우는 게 중요한데 그런 연습들을 여러분들 좀 반복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하고는 다음 해설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도움을 받으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든다고 고생했습니다.